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넥스트를 지향하는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2018년도 2월 3일 저녁 시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녁도 지금 먹고 왔고요. 오늘 새벽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제가 자문하는 캥거루 그룹의 그 창립 15년 주년 체육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수영 대회에도 참전을 해서 고문으로서 저희가 그 2등도 하고 저희가 오랜만에 수영을 제가 오늘 50m를 했는데요. 50m를 하는데 40m를 딱 하는데 우리 2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수영을 갖다가 40m까지는 힘차게 갔는데 40m쯤 얼마 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50m 다 왔는데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힘이 빠져갖고서 약간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10m 갔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그룹이 2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 그룹이 제일 나이가 많았고요. 다른 팀들은 다 쌩쌩한 10대, 20대, 30대 애들이어갖고 물론 그런 거 있었으나 저희가 노획장을 좀 발휘할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하여간 제가 저녁도 먹었겠다. 일요일날 저녁에는 한가한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좀 그냥 잡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그 젊은이들이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피플들이요 과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베트남도 올드 세대, 9세대들은 직업을 얻을 때 안정성을 추구했거든요. 안정성. 요즘은 안정성은 별로고요. 프리덤,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작가가 이렇게 씁니다. 요즘은 프리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희생하고 프리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추구합니다. 개발. 오늘 뉴스의 이 작가는 누구예요? 이거 미스터 랍인가? 이 친구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과거와 다른 방향을 베트남 젊은이들이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젊은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희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이게 베트남 작가가 표시한 현재 베트남인들의 젊은이들의 어떤 경향을 표시한 거라고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가씨가 있고요. 여기 젊은 남성이 있군요.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폴짝 개구리처럼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여기 잠자리 타고 있네요. 저기 뭡니까 이거 잠자리채 같은 거 돈을 벌기 위한 채를 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또 하나 축은 뭡니까 경험 얻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돈과 커리어 자기의 경험을 쌓으려고 그냥 직장들을 갖다 이렇게 그냥 펄짝펄짝 마음대로 옮겨 다닌다고 마치 개구리처럼 마치 불나방이죠. 불나방처럼 그렇게 막 펄짝펄짝 개구리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렇게 사파를 그리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에 여기 이제 이분은 이게 기업주 같아요. 그렇죠? 기업주. 이분은 기존 기득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득권층에서는 이런 젊은이들 때문에 이렇게 밥상이 다 엎어질 정도로 고생을 한다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이제 여기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얘기에 제가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한다.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소견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최근에 전쟁을 두 번 겪었죠. 두 번. 가장 큰 전쟁을 두 번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전쟁,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전쟁을 겪었죠. 사람들이 미국과의 전쟁은 잘 알죠? 미국이 패배했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 물러났죠.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서 계략으로 이겼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계략으로 이긴 것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트남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70년대 초반에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쨌든 베트남이 승리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측의 주장은 어떤지 간에 일반적으로 베트남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두 번의 커다란 전쟁, 더 크게는 세 번의 전쟁이죠. 세 번의 전쟁은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프랑스를 물리쳤죠.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은 최근에 근대사회 이후에 이 세 번의 큰 전쟁을 모두 승리했다. 베트남은 승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이게 최근 베트남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베트남은 승리했다. 승전국이다. 세 개의 전쟁에서 모두 다 상대방은 강대국입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을 다 격파했다. 이러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현재 베트남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역사적인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세 번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또 현재까지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쨌든 계속 성장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올드 제너레이션,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렇게 세대들이 굉장히 헌신한 대하였다.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을 희생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거라면은 좀 다소간 지루하고 재미없고 자기의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일지라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이바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젊은 영 제너레이션들은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첫째, 자기 개발, 둘째, 재미. 그렇죠? 첫째, 일단은 자기 개발이 우선이다. 둘째, 재미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과거에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세대의 반발을 자연스럽게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왔더니 혀가 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났더니 좀 피곤한가 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직장이 아무리 안정되고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어떤 월급을 준다면 떠날 일은 없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떠나버린다는 얘기죠. 자기 개발이 정도 되고 재미가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보는 거고요. 제 경험으로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월급만 꼬박꼬박 주면은요, 그죠? 안 빼먹고 제 날짜에 딱딱딱만 통장에 입금해 주면은 안 떠납니다. 제 경험 그렇습니다. 안 떠납니다.
사실은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젊은이들이 이직률이 높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자기 개발을 위한 것과 재미를 찾는 것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베트남의 기업주나 이 젊은이들을 고용한 어떤 그 사업주들이요, 월급을 꼬박꼬박 잘 안 줍니다. 제가 보니까 떼먹기도 하고요, 잘 안 줍니다. 몇 달씩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깎고요, 깎아버립니다.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 얘기를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면의 것도 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기 개발과 재미를 위하여 얼마든지 맘대로 이렇게 다니는, 맘대로죠, 그죠? 맘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 일을 갖다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겠죠, 그죠? 어쨌든 자 이래서 최근에 경영이 이 월급을 잘 안 떼먹는 데가 있다, 미루는 데가 있다. 그럴 때는 일하는 젊은이들이 기분이 굉장히 상하기 때문에 떠난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 개발에 핑계를 대고 뭐 이러면서 떠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를 또 말씀드리군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뭐 직장을 선택할 때 또는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이겁니다. 교육의 기회, 첫째. 그죠?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job opportunity. 그죠? 남들과 동일하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넓은 기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와이더한 레인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충분히 나에게 보장되느냐가 이 교육의 기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베트남 젊은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에 대하여 최근 교육은 많이 개선이 되었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얘기하는 거 얘기. 그렇죠? 또 전보다는 직장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자유로운 폭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도 표면적으로 있으나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베트남을 지금의 어떤 성장 상태로 이끈 베트남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애들 자식 교육과 자신들의 자기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전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베트남이 됐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소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나 안 그런 분들도 있고, 다소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이유는 베트남의 교육 수준이 글로벌한 수준,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늦다. 즉, 베트남의 교육 훈련 수준이, 베트남의 교육 훈련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안 좋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국제사회는 엄청 빨리 발전하는 데 비하여 베트남의 교육 훈련 시스템은 많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의 요즘 젊은이들이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여 자기 훈련과 교육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떨어졌다. 자기 개발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했다. 왜냐?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는 재밌는 게 없었는데 요즘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맨날 SNS 날려야죠. 핸드폰을 그냥 손에다 하루 종일 쥐고 삽니다. 그죠? 친구한테 카톡 해야죠. 잘로 해야죠. 페이스북 해야죠. 영화 봐야죠. 여자친구 만나야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별로 안 좋으나 그나마 개인들의 집중력이 전보다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도 대학을 졸업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 무슨 능력? 업무 능력이 전보다는 떨어지는 겁니다. 인성도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러한 교육훈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거기에는 엄하고 굉장히 교육훈련을 잘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인성과 업무 능력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모든 직능 분야에 있어서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또한 최근에 보면은 말로는 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자신 가족의 또는 본인의 인맥, 금맥 또는 권력에 좌우됩니다. 미래가. 그죠? 집안이 좋아야 돼요. 집안이 좋아야지 출세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것은 좋은 가족에서 태어나지 못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위화감과 절망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젊은 층들이 전부 다 굉장히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포기하는 절망에 빠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경제 좋지만 이런 것이 바로 젊은이들로 하여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하냐, 미래가 없는데 결혼도 못하는데 좋은 섹시 못 만나는데 이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희망이 없는 것.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직장을 쉽게 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하여 옮긴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옮긴다기보다는 그냥 힘들고 지치면 떠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은 힘에 부치면 떠납니다. 그냥 떠납니다. 무작정 떠나버립니다. 이런 점이 최근 젊은이들의 문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사실은 젊은이들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 베트남의 기성세대, 기득권의 잘못이다. 기득권이 너무나 해먹었다. 너무나 부패했다. 위에서 너무나 썩으니까 밑에서 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죠? 우리나라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여전히 굉장히 강한 인간성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미래를 위하여 또는 젊은 베트남 젊은이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베트남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인들 생각도 10년이면은 바꿔야지, 체인지 해야지. 10년 같은 업종에 근무했으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는 베트남에서 한번 하이치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분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핫 소셜 미디어 셀러브리티, SNS 히어로, SNS 스타입니다. 스타. SNS 스타의 말에 의하면 한번 번역해 볼까요? 한번 재밌더라고요. 볼까요? 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썼어요. 이분이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당장 너의 직업을 관둬라. 아이고,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으로 썼나봐요. Don't be scared. 두려워하지 말고 너 당장 네 현재를 관둬, 이런 얘기입니다. 왜? 너가 싫어하면 관둬, 떠나. 이 하치가 얘기하기를, 그죠? 자, 떠나면은 너 실업자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떠나. 너 그 현재 직장을 위하여 엄청난 애를 썼잖아. 오케이? fruit of their efforts. 그거 잃을까 걱정하지 마. 그냥 떠나버려. 자, 이렇게 이제 이 하야치가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이분이 그 스타가 됐어요. 스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치혀로 말은 쉽다. 내일 아니니까. 그죠? 아니 뭐 내일 아닌데 뭐 남의 일인데 막 얘기하는 거지 뭐. 전 그렇게 생각하는 면 일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하치말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케이크가 더 이상 맛이 없으면, 전에는 맛있었는데 먹어보니까 매일 먹다 보니까 맛이 없어졌어. 그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똑같이 며칠 먹으면 질리죠.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맛이 없으면 not tasty any longer. 그만 먹어. 맛도 없어. 왜? 나는 나의 입맛과 나의 입맛을 존중해. 내가 맛이 없다면 맛이 없는 거야. 가치 없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과의 릴레이션십도, 관계도 does not work. 더 이상 인간간의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으면은 please leave. 떠나버려. 친구관계, 애인관계 그냥 떠나버려. 전엔 좋았을지 몰라도 사이 틀어지면은 떠나버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하치가 하네요. 그죠? 나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 나는 내가 what I don't like,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해. 그죠? 내가 안 해. 내가 안 해도 if someone can do it,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나보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나 차라리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자, 이런 얘기들이 이러한 다소간에 얼핏 보면은 이 얘기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는 패배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하치란 분은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더 솔직히 할까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은 직업의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자, 직업의 안정성은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만 좋아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있어서 직업의 안정성 다 굿입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면 왜 안정성 있는 걸 떠나냐? 그거는 직업의 안정성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직업의 안정성을 있다고 여겨지는 과거의 어떤 인기 있던 직종이 더 이상 안정하지 않고, 사실상 안정하지 않고 발전성이 없고 나의 개발에 도움이 안 되고 돈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또는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론이나 허구나 주장에 잘 휩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 베트남 젊은이들이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대체적으로는 그 경향이 맞다.
젊은이들이,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떠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그 경향이 대체적으로 옳다,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그럼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작가가 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너무너무나 센티멘탈하다. 대체적으로 감정적이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이 작가는 공부를 안 한다. 이 작가는 공부를 안 했다. 저 같은 외국인보다도 더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점은 그 베트남에 있어서 그 젊은 세대와 그 올드 세대 간의 그 갈등의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계층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나이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도 한국에서 이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젊은이들이 셀프 컨피던트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한다? 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 그 얘기했냐면은 이 작가 얘기하기를 젊은이들이 그 좀 더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이 강하고, 둘째, 새로운 직장을 그냥 이렇게 익숙한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베트남 젊은이, 한국인 젊은이 포함하여 다 자기의 어떤 불안감이 높고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고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좋아서 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죠? 자기 스카우트 당해서 좋은 직장으로 선발되어 가는 것도 있고 당연히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현재 직장에 더 있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쫓겨나듯이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젊은이들을 이렇게 그 매도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 가지 색깔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그 색깔을 입혀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젊지만, 저도 물론 53, 4밖에 안 됐으나 저보다 젊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나 다양한 걸 좀 겪어봐라. 디프런트 트러블 겪어봐라. 생활도 즐겨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케이? 도전해라, 도전. 저는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라고 저는 권하는 겁니다. 도전. 저는 제 나이에도 아직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일에 저는 도전합니다. 도전하지 않은 인생은 썩은 것이다. 특히 남자는 도전해라. 특히 남자답게 허리띠를 동여 매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고 똑바로 서라. 남자답게 서라. 질질 짜지 말고. 오케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아요. 자, 이것이 현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하여간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는 곳에는 위험이 있다. 이것은 짝이네 짝. 쌍둥이 항상 같이 당기는 기회와 위험은 쌍둥이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둘은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좀 비판을 받아야 될 점도 있죠. 예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갖다가 쉽게 끝내는 점은 있죠. 그거는 제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모든 인간관계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다소간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간관계를 계속 끈기 있게 유지하려는 것이 있었죠. 희생하더라도. 최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죠.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와 굉장히 상호간의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A가 B를 포기하면은 B도 A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은 뮤추얼하죠. 그죠? 인간관계는 뮤추얼합니다. 상호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가 없죠. 절대로 이것이 유니래터럴 일방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차면은 너도 나도 차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내가 너를 차면은 너는 상처받죠. 그래서 너가 나를 차니까 나도 상처받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양쪽이 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야 할 것은 깨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궁극적으로 안 좋게 될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깨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다. 깨질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어쩔 때는 미리 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 말씀의 요점은 좀 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같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최근 젊은이들이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관계를 일찍 끝내거나 질질 끌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관계가 안 좋고 상호 A와 B 간의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질질 끄는 것은 오히려 배로운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워라. 사실은 그러나 보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이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싶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어야죠. 이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훈련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따라서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러한 인문학적인, 그죠? 현대 참이 문제입니다.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깊이 있는 최소한의 사색을 하려면 고민해야죠. 고민이 없이는 사색할 수 없죠. 고민을 통한 사색, 인문학 철학적인 어떤 깊은 사색과 고민을 갖다가 해봐야만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알고, 상사의 어떤 귀중함도 알고, 후배의 귀중함도 알고, 가족의 고마움도 알고, 아버지 엄마의 고마움도 알고, 형제 소중함을 알고, 특히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인문학과 철학적인 어떤 깊은 경험에 대한 어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 젊은이들의 어떤 책임은 아니고요.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아들이 어려운 점, 딸이 어려운 점은 아버지, 엄마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넷입니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큰애들이 하는 잘못된 짓을 볼 때는 저것이 내 거울이구나. 내가 50년간 살아오면서 살았던 것에 거울로서 저놈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인간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고, 그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허접합니다. 허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제가 쭉 글을 읽어볼 때, 이 글을 읽어볼 때도, 베트남에가 이 현대 어떤 그 지식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문제는 어떤 분들은 생각해도 갖다 이거 뭐 그냥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야. 이런 문제는 그냥 철학적인 문제야. 이런 문제는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이거 도움 안 돼. 빵이 안 돼.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이거 돈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러한 칼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돈에 대한 사실 얘기입니다. 이건 돈에 대한 더 적나라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젊은이들의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떠한 직원들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했는데 쉽게 떠나버리면은 그 투자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메이드 온 더 퍼선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다 이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입장을 바꿔 얘기하면 어떤 그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그죠? 쌓고 좋은 경험 안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 경험 플러스 그 업무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인간관계를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 있어서 경험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커다란 손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이 관계된 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이런 갈등,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그죠? 또 신세대의 어떤 그러한 방황, 또 너무나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만 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이거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돈에 관한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는 얘기들은요, 여기 제가 여기 보니 이해나오들은 좀 이 얘기들은 조금 입에 발린 얘기들, 너무나 그냥 어디서 베낀 얘기들을 제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베낀 얘기들 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래 생각해보고 문제의 핵심에 굉장히 정확하게 근접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해요. having no idea about the future?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고민합니다.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의 얘기 들어볼까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계층 간의 사다리가 사라짐에 따라서 어떤 하위 계층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집안을 잘못 태어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계층 간의 벽을 내가 가난하고 힘없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무식하게 태어난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내가 이 사회적인 벽을 넘어서서 내 부모보다 최소한 나의 부모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을 때는 내가 절망감이 빠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포기한 사람한테 너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왜
희망이 없느냐라고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내면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너는 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느냐고 매도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첫째 잔인하다, 둘째 양심이 없다, 셋째 철면피족이다, 넷째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좀 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젊은이들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 딸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이렇게 젊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의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기성세대는요, 뇌가 망가진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도 안 그랬는데 나이가 30, 40, 50, 60 넘어가면서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하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인간은 자기의 주장이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뇌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자기 자기를 개발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한다는데 이게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들 대환영이에요. 다 박수쳐, 박수. 젊은이들이 어떤 난관을 이기고 어떤 방황을 통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한다는 데에서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대환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번 마지막 이제 끝나가는데, 자기 자신의 능력, 힘, 또 어떤 독립성, 자율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 또는 독립성은요, 첫째, 진짜 자기로부터 오는 게 있고요. 둘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모든 젊은이들 경우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힘, 나의 독립성, 인디펜던스, 이것이 나는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능력, 나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힘, 나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나의 정체성, 독립성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좋은 젊은이들,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에 훌륭한데 자기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이런 세 가지 힘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에서 그 젊은이에게 바로 가족이 줄 수 없는 자기의 힘, 능력, 어떤 정체성을 그 젊은이들에게 줘야 된다. 가족이 그걸 충분히 줄 수 없으면 사회 공동체가 그 젊은이들에게 그 힘을 줘야 된다. 실어줘야 된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젊은이가 깊게 사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베트남에 3년 살다 보니까 베트남도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 젊은이들에게도 이거를 반드시 베트남 기존 사회가
하기를 희망하고 권유합니다. 아시겠죠? 허황된 얘기로, 입에 발린 얘기로 젊은이들을 질타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할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정확한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를 위하는 것이다. 사실은 젊은이들을 잘 서포트하는 것이 우리의 그 나이 든 세대들을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젊은이들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의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익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심해야 되겠다. 헛소리 그만하고, 아시겠습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만두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좀 이렇게 흥분했을 수도 있으나 아마 맥주 한잔 하고 와서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